안녕하세요. 좋아지고 싶은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조화성형외과 좌승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처 봉합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봉합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흉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봉합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살짝 벌려봤을 때 벌어진다면 봉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피부에 벌어진 틈을 우리 몸이 메우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고 흉살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 몸에서 얼굴 피부의 혈액순환이 가장 좋고, 아이라면 아프고 놀라서 더 힘줘서 울기 때문에 피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약국에서 파는 지혈제를 뿌리게 되면 피는 당장 먹겠지만 봉합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끗한 가제 수건으로 20-30분 정도 꼭 눌러주면 밖으로 흐르는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제 대신에 눈에 보이는 휴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휴지는 물에 젖으면서 생기는 부스러기 때문에 내부에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기적인 측면에서 5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균적 조작, 두 번째 최소한의 조직 손상, 세 번째 정확한 조직 봉합, 네 번째 최소한의 조직 긴장도, 마지막 5번째는 열린 창상을 없앤다입니다. 봉합을 하려고 하면 멸균 처리된 도구를 사용합니다. 장갑, 소독포, 소독약도 마찬가지로 멸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봉합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포세보로 잡는 것도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잡아야 되고요. 바늘이 피부를 통과할 때도 조직이 손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한 번에 효과적으로 봉합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칼로 베인 상처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뭉개지고 으깨진 피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푸르스름하거나 어두운 색을 보이게 됩니다. 잘 봉합하면 혈액순환이 차차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피부 괴사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봉합을 할 때는 최대한 보존적으로 피부를 아껴서 원래 위치대로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손상이 깊건 얕건 피부층, 피하층, 근육층을 잘 맞춰서 봉합해줘야 됩니다. 경험이 적고 상처 세척과 봉합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층들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층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윤곽이 울퉁불퉁하고 흉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를 꼬맬 때 나일론이라는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하는데요. 6-0 혹은 7-0 실을 사용합니다. 이 실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지만 인장 강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꽉 당겨서 매듭을 만들면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생기는 붓기 때문에 실이 파고들면서 철길 흉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층을 잘 꼬매줘서 정작 피부는 세게 꼬매지 않아도 붙어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다치기 전 피부 위치와 같도록 맞춰줘서 열린 창상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열린 창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에는 흉터가 넓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칼에 베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최대한 피부를 찾아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피부를 봉합을 해줘야 치료기간도 줄이고 나중에 흉터도 더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표피만 달랑달랑 붙어있는 피부도 절대 떼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흉터는 다치는 순간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칼로 깨끗하게 베인 상처가 흙바닥에 부딪혀서 으깨진 상처보다 흉터가 월등히 적습니다. 피부의 주름 방향과 평행하게 난 상처는 수직으로 난 상처보다 흉터가 월등히 적습니다. 상처가 낫는 과정은 감염과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지저분한 상처를 충분히 세척한다고 해도 내부에 녹는 실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감염과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히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상처가 난 그 상태 그대로 가제로 감싸지고 병원으로 오시고, 봉합 후에는 처방해드린 항생제, 소염제를 잘 드셔야 되겠고, 물이 안 닿게 잘 관리하시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호복받으시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흉터 관리는 상처가 다 낫고 난 다음에 앞으로 수개월간 흉터 연고나 흉터 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처가 다 낫고 보통 2달 반이나 3개월이 지난 후에 흉터 레이저와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터가 빨리 자라나거나 많이 빨개지거나 위축이 심하게 일어나면 좀 더 일찍 개입해서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상처 봉합의 골든타임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4시간 내에 잘 봉합하면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밤에 다쳐서 내일 봉합하더라도 병원에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잘 관리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예후에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응급실 진료 순서는 환자의 중증도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사실 봉합은 응급실 내에서도 중증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중환의 순서가 밀리게 되면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집니다. 성형외과 당직이가 있는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성형외과 당직의에게 봉합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봉합한 후에 따로 외래에서 상처 추적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소독을 굉장히 잘 해주거든요. 다음날 성형외과 외래로 반드시 오실 수 있다 하시면 엑스레이 확인과 상처 소독만 잘 받고 퇴원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외래로 오실 수가 없다면 응급실에서 봉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피가 찢어진 경우에는 세척 후에 스테플러로 간단히 봉합을 하는데 스테플러 봉합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하십니다. 두피는 실로 봉합하는 것보다 스테플러를 사용하는 것이 탈모와 염증을 막는 데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수돗물이 조금 닿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피부가 붉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덧살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드레싱으로 덮어놓을지라도 물이 닿게 되면 외부와 통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 물이 닿는다면 드레싱을 풀고 다시 말리고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데요. 비결핵 항산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결핵 항산균에 대한 감염은 드물지만 간간히 보고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내부에 볼록하게 종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입 지점을 통해서 멀리까지 들어가는 실리프팅 시술에서도 NTM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봉합할 때 매듭의 긴장을 지나치게 세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 실밥이 피부를 짓누르거나 졸리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매듭을 늘려줘야 됩니다. 예각으로 뾰족하게 찢어진 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듭은 조기에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실밥 자국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봉합하지 않고 베타딘 드레싱을 하면서 열린 상태로 며칠을 둡니다. 그 후에 감염과 염증이 모두 사그라들면 저절로 낫기도 하고 저절로 낫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변연절제술이라고 해서 지저분한 육아 조직을 다 걷어내고 다시 세척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의 이에 다친 상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사람의 이에 너클 부분이 찍혔다면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에 손상이 있는지 감별을 하셔야 되고 내부를 벌려봐서 인대에 손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 상처처럼 치료했다가는 염증이 뼈를 타고 들어가서 골수염 그리고 인대를 타고 올라가서 인대염으로 발생할 수 있고 조직 주위로 연조직염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손 전체가 퉁퉁 부으면서 전신적인 염증, 폐혈증까지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처 봉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성형외과 원장 배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